내가 만난 울주 이야기 공모전 2025년 울주 이바구 산문 부문 우수상 작품입니다. 두동으로 가입시다. 함병윤작, 이현철 낭독. 할아버지는 가끔씩 사랑방에서 밤이면 새끼를 꼬시면서 나에게 홍길동 이야기와 장화홍련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나는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으며 새끼 꼬시는 할아버지에게 밤이면 찾아가서 조르며 밤이 늦으면 할아버지와 함께 자기도 했다. 또 치술령 이야기와 남편을 그리다 떨어져 죽어 그 넋이 새가 되어 국수봉 은으람 토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친구들과 치술령 망부석도 가보고 은으람도 가보고 유년기를 그렇게 보냈다. 은으람 좁은 마당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동해 바다와 울산을 바라보며 나도 커서 동해 바다가 있는 울산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년기를 지나서 씩씩한 청년으로 성장하며 군복무를 마치고 큰 집이 있는 울산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였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도로변에 가게가 있는 작은 집도 사주셨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생활을 하고 나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불만을 터놓기 시작했다. 친구 아버지는 일요일이 되면 시원한 바닷가로 또 이름 있는 통도사와 성남사 계곡이나 작천적으로 놀러 다닌다면서 우리도 일요일이면 야외로 나가자고 졸라댔다. 봄바람이 높은 대나무 잎을 시원하게 흔드는 날씨 좋은 날, 충절의 고장 두동으로 가기로 하였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들려주신 전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해주고 싶었다. 비싼 입장료를 내는 근사한 물놀이 공원이 아니어도 회전 목마가 있는 곳이 아니어도 역사와 중요 예를 이야기해 주려고 두동으로 정한 것이었다. 두동으로 가입시다. 좋아요 아빠 하며 내 손을 잡고 흔들며 좋아하였다.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하고 산다고 집에만 붙잡아두고 잔심부름을 시키고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니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속으로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을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아내가 새벽부터 김밥을 싸고 늦잠꾸러기 아이들도 일찍 일어나 엄마의 일을 돕고 있었다. 또 아이들은 자기들 가방에 준비한 물병과 과자 몇 봉지와 손수건, 휴지 등을 챙겨놓고 열고 닫기를 반복하며 참새처럼 즐거워하였다. 두동은 울산에서 북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허곡에를 넘어야 했다. 어릴 때 깊고 긴 골짜기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넓어지고 포장이 되어 다니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치술령 동쪽 기슭 콩두루미제 령을 넘어 경주시 외동면이 있고 동남쪽으로 울산과 범서읍이 있다. 또 연화산이 고래등처럼 길게 누워 여름이나 겨울에도 그늘이 빨리 내리는 은편 마을이 있다. 어른들은 두동에서 울산 40리, 언양 40리, 경주 40리라며 웃음으로 말씀하시던 생각이 난다. 그만큼 두동은 지리적으로 중간 지점에 있다. 허곡에를 경계로 하여 범서읍과 두동으로 갈라져 있다. 허곡에는 충절의 고장 두동입니다.
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아이들에게 말로만 들려주었던 충렬공 박지상 유적지로 들어섰다. 주말이라 벌써 여러 차들이 주차해 있었다. 입구를 통하는 다리를 건너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들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따라오고 있었다. 고요하다. 누구 한 사람 큰 소리를 내거나 떠드는 사람이 없다. 유적지 좌측에는 공적비가 장군처럼 서 있다. 우리 가족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적비 앞에 서서 공적비에 대한 설명을 읽고 정문으로 들어섰다. 가까이에 살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처음 온 곳이 죄송한 느낌이 들었다. 조용히 치산사를 바라보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신라 천년의 모습이 의연하게 일어서는 듯한 느낌이었다. 박지상 유적지는 지방기념물 제1호이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7조에 있다. 박지상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신라 제19대 눌지왕 때의 충신이며 고구려와 일본의 볼모로 잡혀간 왕제를 구하고 자신은 일본에서 순절했다. 그래서 이곳에 사당을 세워 그 넋을 위로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충렬공에 대해 신라 천년의 으뜸가는 충신이라 하였고 정조 임금은 춘추에 높고 정중은 만세에 거친다고 극찬하였다고 한다. 박지상은 임금께 충성을 다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에게 목숨을 바쳐 정절을 다하였고 두 딸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였다 한다. 지금까지도 두동을 충절의 고장이라 자랑한 것도 박지상과 그의 가족들의 충과 효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매년 치산사에서는 음력 2월 중 중정일이 되면 추모제를 지내며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고 한다. 치산사는 조선 제21대 영조가 박지상과 그의 부인과 두 딸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박지상을 모신 충렬묘와 부인 김씨를 모신 신묘사와 그리고 두 딸을 모신 쌍정녀가 있었으나 조선 말기 서원철폐로 모두 없어졌던 것을 최근에 복원하고 관설당도 함께 지었다고 한다. 치술령은 두동의 보배이다. 신라 천년의 태평세월을 묵묵히 안고 있는 산이다. 내가 어렸을 때 1년에 한두 번씩은 친구들과 등산 겸 오르곤 했던 곳이다. 치술령 주봉은 해발 765m로 높은 산이다. 동쪽으로는 경주시 외동읍으로 가는 콩두루미제가 있고 동남쪽으로는 국수봉 넘어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준비해온 작은 수첩을 펼쳐가며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와 전설을 아이들에게 해주니 흥미로운 눈빛이었다. 두동에는 치산사와 망부석이 있다. 치산사는 대원군 서원철폐 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망부석은 박지상이 일본의 볼모로 잡혀간 미사원을 구출하고 붙잡혀 순절하였을 때 부인과 두 딸이 망부석에서 떨어져 죽고 육신은 돌이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바위돌이다. 치술령 정상에서 동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망부석을 볼 수가 있다. 만화리 7조 사람들은 배틀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곳에 서면 동해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망부석에서 북동쪽으로 70m쯤 올라가면 샘이 하나 있는데 7조 사람들은 그곳을 찬물샘이라고 부른다. 치술령 정상에는 묘를 쓰지 못한다. 묘만 쓰면 날이 가문다는 전설이 있다. 비가 안 오면 마을 사람들이 산을 뒤져 묘를 찾아 파헤치곤 했는데 그곳에는 기후단이 있어
가뭄 때 산신에게 빌면 비를 내리게 하는 영험함이 있다고 한다. 두동면의 은편리와 만아리 사람들은 경주시 외동면 석계방면으로 갈 때 이 고개를 넘나들었다. 그래서 산이라 부르지 않고 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치술령은 두동면 만아리에 있는 산이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청명한 날에 치술령에 오르면 동해 바다와 일본의 대마도가 가물가물 보일 때도 있다고 들었다. 박지상이 일본으로 떠날 때 부인 김씨와 두 딸에게 내가 왕제를 구출하여 돌아오면 흰 구름이 솟아오를 것이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붉은 구름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다. 김씨 부인과 두 딸은 치술령에 올라 동해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바위 위에서 두 손을 모으고 밤낮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대마도 쪽에서 붉은 구름이 솟아올라 부인과 두 딸은 그 바위에서 떨어져 죽고 육신은 바위가 되고 혼은 새가 되어 국수봉 은은함 혈암 속으로 들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망부석이라고 부른다. 박지상 부인의 넋이 새가 되어 비조 마을에 앉았다가 동남쪽 국수봉 은은함 혈암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비조 마을은 날비자와 새조자를 써서 비조 마을이라 부른다. 새가 앉았던 노고수는 죽어서 지금은 흔적도 없다. 또 그 옆에는 큰 검은 바위가 있는데 만화리 지성묘 고인돌이다. 울산광역시 기념물이라는 입간판이 있으며 굵은 팽나무가 바위를 밀듯이 기대어 서 있다. 그리고 회관 앞 도로변에는 마을 표지석이 있는데 전설이 있는 따뜻한 비조 마을이라 소개하고 있다. 새가 되어 날아간 곳 국수봉은 두동면과 범서읍 경계에 있는 산이다. 국수봉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신라 도읍을 중심으로 산들이 모두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데 유독 이 산만은 그 자세가 나라에 반항하듯 등을 돌리고 있다 하여 나라의 원수다는 뜻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박지상 부인의 넋이 새가 되어 혈암으로 들어간 은을암은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절이다. 지금도 거기에는 혈암이 남아있다. 은을암은 국수봉 동남쪽에 있으며 치술령 정상과는 10리 정도에 있어 서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절은 언제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 혈암은 깊이가 약 8m 정도의 동굴이다. 전설에는 이곳에서 쌀이 나왔다는데 스님이 구멍을 더 넓히면 쌀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구멍을 넓혔더니 그 후로는 쌀이 나오지 않고 물이 나왔다는 설화가 있다. 물맛이 좋아 이 절을 찾는 불자들의 목마름을 적셔주고 또한 가뭄이나 장마철에도 물의 양이 항상 일정하고 변함없이 흘러나온다. 두동이라 하면 허고개를 뺄 수가 없다. 허고개는 두동으로 오가거나 할 때 꼭 지나가야 하는 고개이다. 성문이라 할까? 대문이라고 할까? 허고개를 지나지 않고서는 두동으로 가기가 불편하다. 물론 언양으로 가서 경주 쪽으로 가다가 두동으로 갈 수가 있지만 그만큼 허고개는 두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애절한 전설이 가까이 있었지만 먹고 살기에만 바빴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은 행복한 미소를 띠며 사진을 찍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들의 가슴속을
온기로 채우는 듯했다. 기분 좋게 허고개를 지나며 두동면의 표지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얘들아, 좌측으로 봐. 충절의 고장 두동입니다. 라고 큰 표지석이 있지? 있어요. 멋져요. 하며 아이들과 아내가 즐거워했다. 저 아래 다랭이 논이 보이고 햇살 반짝이는 저곳이 지지라는 마을이란다. 희미한 옛 추억의 한 장면이 필름 속 사진처럼 되감기다가 다시 풀어진다. 아이들은 이제 집으로 가입시다 하며 즐거워하였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느낌이 든다. 얘들아, 이제 집으로 가자. 퇴직을 하고 우리 부부는 두동으로 돌아왔다. 도해지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던 우리 친구들도 신기하게 연어들처럼 다시 두동으로 돌아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다.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고 밭고랑을 일구어 키워낸 곡식을 지인들과 나누어 먹으며 두동에서 노년의 둥지를 새로 틀었다. 주말이면 외지의 차량들이 335 두동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표지석에 새겨진 전설을 들려주며 일일 해설사가 되어보기도 한다. 풀냄새 맑은 봄바람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 아름답고 축복받은 삶이라 여겨진다. 솔바람의 결을 골라 망고 충신 박지상의 얼이 정금처럼 빛나는 듯하다.